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참 지나고 설 지나고 나서 돈 많이 버셨어요? 아, 그래요. 돈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돈 가치가 떨어졌는지. 오는 중이니? 네. 갈게요. 오셨네. 빨리 갈게요. 일단은 앞쪽에 영상을 다 찍어서 올리는 거 맞죠? 둘 다 뛰어오고 있습니다. 뛰어오고 있다의 영어 표현은 러닝인데, 러닝 다음에 콧물도 뛰어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러닝 노즈 그러면 코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도 뛰어오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콧물들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콧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쉬었는데 먼저 말씀드릴 내용 하나는 오늘 진도는 진도대로 일단은 직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원까지 기초 과정을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요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홍보 학생들은 뭐죠? 책값이 한 10,000원 하나? 8,000원 얼마인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한 권씩 사세요. 올림포스. 왜냐하면은 진단평가를 올림포스 진도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학생을 사시고 홍보학생 아니신 분들은 제가 단원 종합문제 레벨 1, 2, 3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등식까지 쭉 오버뷰해서 금요일하고 금요일날 했는데 좀 더 모자란다 그러면 일요일 날 이 시간대 한 1시간 정도는 더 아마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등식 파트가 들어가서 그래요. 진단평가 내용은 진단평가 그 특강할 때 자세하게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남는 거고 그 정도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공통사 2니까 공통사 2 내용 중심으로 직선 후반부. 자, 직선 전반부 내용에서 기억이 어느 정도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선은 y는 ax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었고 평행이동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게 뭐랑 이제 비교를 하면 편하냐면 y는 ax 제곱 2차 함수를 비교를 하시면 편하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0,0 얘가 굉장히 특징적인 점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도 싱귤러 포인트 0,0을 갖고 있어요. 캐릭터리스틱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점이지 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캐릭터는 얘가 얼마나 뚱뚱한가, 얼마나 날씬한가, 아니면 위로 뚱뚱한 애냐, 밑으로 뚱뚱한 애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얘도 캐릭터리스틱. 캐릭터리스틱한 거는 저거고 특이점, 영어로는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0,0이 기준이 돼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0,0의 그 기본 아이디어는 복습을 다시 하자면 항등식 개념과도 통한다고 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a에 대해서 a가 뭐가 됐건 간에 항상 성립하는 점은 x가 0이고 y가 0인 점이 돼야 항등식이 만들어지죠. 평행이동 컨셉으로 가서 중학교 때 배운 대로 꼭지점이 P, Q가 되면 원래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맞죠. 그래서 P, Q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이것도 이 0,0이 특이점으로 평행이동이 되면 평행이동이 되고 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달린 게 얘는 1차, 얘는 2차. 위에부터 숫자만 살짝 다르다 뿐이지 같은 컨셉을 갖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컨셉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0,0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에요. A에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A에 상관하지 않고 P, Q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럼 어떤 직선을 찾을 때 한 점을 지나고 이 한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삼, 2다.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a라고 적던 m이라고 적던 하나 자기가 임의로 아비트리하게 딱 만들어준 다음에 마삼, 1을 지나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적어주시면 제일 좋죠. 됐죠?
요거는 이제 꼭 지나가는 한 점을 묘사하는 입장에서 직선을 이렇게 묘사하면 좋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울기를 포함을 해서 기울어진 정도라는 거의 시작은 다시 다른 컨셉, 다시 복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쭉 훑고 갈게요. 이 기울기는 정비례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정비례 공부를 하시는 분은 x와 y의 비율이 일정하다 하는 게 정비례죠. 그래서 일정한 게 지금 a가 돼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여기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원래 0,0에서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이 비율이 이만큼이 되더라. 3,4를 지나가게 되겠죠. 탄젠트 값이 됩니다. 세타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3분의 4가 되는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겠죠. 이 A 자리에 3분의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0에서 3,4까지의 밑변과 높이가 되게 중요한 기울기 값이 되는 거예요. 비와 비율대로 개념을 가지시면 기울기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점 두 개를 딱 잡으면 항상 일정한데, 어떻게 점을 잡더라도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점을 어떻게 잡더라도 모두 다 이 도형들은 다 닮음이 일어납니다. 다 닮았죠.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닮음의 밑변 길이와 높이 길이를 따져주는 게 기울기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잡히게 되고, 기울기하고 이제 탄젠트 세타는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로 잡는다는 것은 점 두 개를 랜덤으로 잡으면 이 점의 x 길이의 차, 이 점의 y 길이의 차, 델타 y라고 보통 써요. 이 y 길이의 차. 영상 찌그러졌어요? 살짝?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웃으셔도 돼요. 네. 마이크로 다 들어가니까 일부러 좀 그런 거죠. 네. 앞에 거 많이 까먹고 저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할 텐데, 중간 점검해서 토요일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1시간 정도 생각해서 안 되신 분은 개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쉬운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톡톡 건드려 드리면 다시 또 생각이 나니까 부르겠습니다. 됐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겠다. 네. 그래서 모든 닮음이 일어납니다. 점과 점 사이의 닮음이 일어나니까 그게 기울기가 된다. x끼리 서로 빼고 y끼리 서로 빼면은 기울기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이 제일 중요한 점 두 개 중에 하나가 x절편, 영어로는 엑시스. 그래서 x축을 인터, 중간에 세트 끊어요. 세트는 septid라는 절지동물에 나오는 어원하고 같아요. 그래서 x축을 딱 끊고 간다, y축을 끊고 간다 하는 이 점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죠. x절편하고 y절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대로 쓰고 반대편에다 1, 이런 형식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포메이션을 하나 외우고 계시면 x절편과 y절편이 이슈화가 되는 어떤 문제들, 그걸 조금 초점이 맞춰진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이거 하나 익혀두시면, 지금은 뭐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수투, 공동수학 2의 후반부 집합과 명제 쪽 좀 가시면 또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예, 조금 빨리 하면 랩처럼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그리고 1.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총 복습인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오늘 2분의 2라고 적어놨는데, 직선의 방정식의 전반부에서부터 후반부까지 달려온 내용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흐름도 있고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 단원에 있는 내용만 보시지 말고 단원이 어떻게 내용이 확대돼서 가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직선, 정의, 그러니까 기울기하고 어떤 특별하게 지나는 한 점하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이런 거에 초점들이 맞춰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그러면 직선이 하나에서 직선이 두 개로 연장이 됩니다. 직선 두 개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죠. 직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직선이 등장을 하면 뭐겠어요? 두 직선이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한가, 두 직선이 그냥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 만나든가, 만나더라도 엿을 날리면서 만나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하고 기울기가 m이라고 쓰면 두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빼기 1이 된다. 이 정도 내용 지난번에 여기까지 나눈 것 같아요. 그럼 직선 두 개 말고 또 있나요? 또 있죠. 직선 두 개에서 이제 하나 더 내려오시면 직선 큰 개하고 점. 이 점은 지금까지는 직선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직선 밖의 점인 거예요. 직선 밖의 점하고의 초점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선만 어떻게 뭐 이건 이제 살짝 중딩스럽죠. 중학교 2학년 때도 직선을 배웠지만 중학교 2학년 때는 너 그릴 줄 아니? 뭐 이런 거 정도. 너 x절편 구하니? y절편 구하니? 뭐 이 정도 배웠다 그러면 그게 확대가 되면 직선이 두 개로 넘어오고 또 그게 확대가 돼서 직선도 있지만 직선 바깥에 널 바라다보는 한 점이 있단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컨셉이 하나 나와요.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시면 여기 다시 만나요. 편의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또 만나요 편의점에서 이 직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 이 편의점을 들를까? 대부분 학생들은 이 선을 따라가다가 편의점이야! 이렇게는 안 가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죠. 왜? 몸소 뇌으로 난 무리수를 사랑해 그러면서 10루트 2m만큼 가면은 훨씬 편하죠. 그죠? 이렇게 가지 마시고 CU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건 CU 주인 아저씨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탁 놓여 있으면 이 학생 이렇게 가다 이렇게 탁 가면 좋겠네. 이러겠죠. 이런 걸 수선의 발. 이 발이라는 말은 영어 원서에 푸티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는 발 쭉 뻗어서 그냥 딱 바로 제일 가까이 닿는 여기 직각으로 내리는 게 최단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리로 정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합니다. 됐나요? 네.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여러분들 그냥 영상 뭐 되게 뭐 2학년쯤 올라가시면은 영상들 재밌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영상에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보시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영상에 등장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굳어서 공부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상당히 좀 굳어 계시네요. 그럴 필요 없는데 봅시다. 우리 조금 엉뚱한 복습 하나 하고 갈까요? 엉뚱한 복습 하나 해봅시다. 누가 오늘 맞춰주면 좋겠는데. 오늘 좋습니다. 오늘 설날도 지났고 맞추시는 분께 두 장? 여기 두 장 주는 게 낫죠? 바로 드릴게요. 바로
별건 아니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돈 넣고 수학 먹기 뭐 이런 겁니다. 되게 좋아한다.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헝그리한 거 아니니? 자, 갑니다. 직선에 있는데요. 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 두 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5,8이라고 합시다. 괜찮죠?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직선 나눔 공부를 알아요, 이거 다? 저희 자꾸 신경 쓰여. 아, 네. 그래요? 그 정답 아시는 분은 손 들고 자기는 어떻게 풀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혹은 조금 뭐 정답이 금방 안 나와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직선을 배웠으니까 이게 갑자기 직선으로 보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뭐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얘는 y절편.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 나만 보여? 어쨌든 벌써 막 계산 적고 있어. 자, 물어볼게요. 이게 몇 대 몇일까요? 우리 내분점 배웠죠? 그죠? 내분점이 뭐 몇 대면 이런 거 배웠습니다. 배웠죠? 자, 내분점. 아시는 분? 몇 대 몇일까요? 빨리 계산해봐요. 계산해서 풀릴 것 같으면 계산을 하시고, 계산을 안 해도 본인이 저는 이 정도 해요 하시는 분은 힌트 드린 거예요. 힌트. 네. 내분점, 외분점을 한번 뒤적뒤적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내분점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메모하라고 했던 내용 중에는 닮은 내용이 있었어요. 원리가.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10,000원이 걸렸는데 돈을 더 올릴까요? 아무도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다 까먹으셨나 봐. 찍었어요? 뭐 얼마? 네? 찍었는 뭐 빨리 얘기해봐요. 찍어요? 네, 몇 대 몇이에요? 뭔가 1대3 같지? 죄송해요. 나 몰라. 아, 네 틀렸어요. 네, 진짜 확실히 찍으셨네요. 2대5. 누가 저기 그거 옛날 야구 선수 이름 아니에요? 이거 찍었어요? 찍은 거예요, 푼 거예요? 누가 이대오라고 그래요? 예진 학생, 영선 같이. 같이 이쪽은 2고 이쪽은 5야? 네. 같이 나눠 갖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좀 좋아. 그냥 줄 수는 없고 완벽하게 찍은 것 같으니까 2대5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생 한 명이 이해가 됐어 하고 이제 장착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줄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닮음이라 이렇게 풀었죠? 네. 하나씩 따라가주세요. 네. 제가 내분점 공식을 응용을 할 때 닮음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빗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그 뭐랄까요, 이 비율 x 대 y를 구하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 마이너스 2,1과 5,8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y절편을 찾으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y절편을 찾으려고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잘못 받아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풀려요. y절편이라는 건 본인이 이 점을 구한 거거든요. 이 점을 구하면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아니까 점과 점을 알아서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하겠다고 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점이 나오면 이 점과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운 대로 집어넣으면 또 이 길이도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길이와 이쪽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집착하게 되면 요 짓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몇 대 몇은 내분점 단원의 내용이고 내분점 단원의 개념은 핵심은 제가 닮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닮음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닮음이 발생하는 걸 응용을 하면 그대로 수선을 내려보면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위치가 5니까 여기 비율은 이 녀석과 비율이 동일하죠. 그래서 2대 5가 답이 됩니다. 됐죠? 네. 뭐 y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y 찾는 거를 아까 살짝 문제를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여기 됐습니다. 복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하고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내용 설명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 설명은 유형 14번입니다. 34쪽에 대표 문제도 있고요. 공식을 보시려면은 공식 있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4쪽. 여러분들 교재 24쪽입니다. 교재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저기 프린트가 없어요? 네. 아. 일단은 또 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없어? 똑같이 없네? 없어요, 이렇게. 두 명 없는 거죠? 또 없으신 분? 이따가 저 에어드랍 드릴게요. 그 다음이 공식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공식은 되게 간단한데 오히려 공식은 연습이 필요해요. 중학교 때하고 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한번 듣고 갑시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적는 건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두 개는 같은 것 같지만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되긴 하죠. 그런데 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왜 1차 함수라고 부르냐 하면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녀석은 자, 책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 좀 메모하실 분은 y 항목을 없앨 수 없습니다. y 항목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y 항목을 b가 0이면 y는 사라집니다. y 항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x는 3 이런 거를 그림을 얘는 못 그려요. 얘는 못 그려요. x는 3이 뭔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x좌표가 주구장창 계속 3인 애들. x좌표가 3인 이런 그림은 얘는 못 그립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3이어도 y가 3이어도 x는 3 계속 주구장창 3이에요. 함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형태가 있죠. 이건 함수라고 말하지 않죠. 함수라는 거는 원 바이 원 혹은 네가 3으로 가니 난 3이라는 녀석이 여러 개로 갈 수는 없어요. 딱 한 군데 도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게 함수거든요. 도착은 한 군데로 결정된다. 그게 이제 함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 녀석은 그게 아니라 1차 함수인데 즉 a가 0이 아닌 경우죠.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경우는. 얘는 y 항목을 없앨 수가 없어요. a가 만약 0이 되면 y는 3 이런 거는 그릴 수 있죠. 어떤 그림? 이런 거. 물론 이것도 1차 함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할 텐데 x가 뭐가 됐건 전부 3에 꽂히는 거예요. 몰빵이에요, 몰빵. 다 3만 선택하게 돼 있는. 얘는 상수, 함수라고 불리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근데 얘는 함수도 아닐 뿐더러 얘는 못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함수가 아닌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어떤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밖의 점. 책에 잘 써있긴 합니다. 이 밖에 있는 점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수직으로 죄송합니다. 그 수선의 발을 날립니다. 수선의 발을 탁 날렸을 때 이 거리를 거리 d,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d라고 쓰는데 어떻게 막 정하냐 하면은 이걸 정한 방법은 원리는 책에는 원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리는 1 Q부터 찾는 거예요. 원리가 증명 방법은 Q를 찾는 거예요. Q를 구하고 이 PQ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럼 Q는 어떻게 찾느냐? Q는 얘를 L이라고 하면 Q는 어떻게 찾냐? L과 수직 그리고 P를 지나는 직선을 만듭니다. 이런 내용으로 찾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 중에는 이제 홍성고 가는 학생들은 홍고에서는 홍고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걸 증명하는 거를 막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막 그러는데 시험에는 이거 내면 다 작살나죠. 낸 적이 없습니다. 내기도 힘들고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L하고 이제 수직이면서 기울기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를 지나는 직선, 즉 이 직선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직선을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직선을 찾고 이 직선하고 L하고 연립을 하면 교점이 나오죠. 연립을 하면 이제 교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면 이 D라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외워야 되나요? 네. 수능에도 나오나요? 네. 공식을 안 외우면 망하나요? 네. 지금부터 당장 외우나요? 네. 공식 외우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공식 외우는 요령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있죠?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분모로 그대로 와요. 루트 달고 제곱에 루트 달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데 책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되는데 얘는 바깥의 점이죠. 이 밖의 점을 뭐라고 메모하면 편하냐면 퐁당 빠뜨리면 돼요. 어디? 여기 x좌표 y좌표에 그대로 이렇게 빠뜨려서 적고 절대값 씌우면 끝나요. 퐁당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퐁당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멋있게 퐁당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퐁당 빠뜨려서 외운다. 아무거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3자 달린 거랑 4자 달린 게 이제 갑자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되게. 그리고 바깥에 한 점 누구 할까요? 5, 마이너스 1 할까요? 5, 여기다 5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분명히 지나는 점이 아니죠. 네, 0이 안 돼요. 지나는 점이 아니고 밖의 점인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점이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3제곱 4제곱의 루트 이건 5예요. 5, 3 퐁당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5, 3, 15 4랑 빼기 1 맞아요.
빼기 1에 5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소리. 괜찮죠? 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걸 왜 외우나요? 이걸 외워줘야 원의 방정식이 부드럽게 다 풀려버립니다. 이걸 외우셔야 원의 방정식이 부드럽게 싹 다 정리가 잘 됩니다. 그 대부분의 그 진도 여러분들 수학 교과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본인의 본질을 탐구하는 게 먼저 나오고요. 복소수도 공부 많이 하시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다 탐구를 많이 하셨죠. 단원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항상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 말고 주변에 있는 거랑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그게 붙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장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확장이 돼서 다음 단원에 이제 원이 나와도 원 바깥에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예, 원은 중심이 중요하니까 중심은 점이죠.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의 릴레이션식으로 또 확장이 또 돼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됐죠? 내용 설명은 이렇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나 24쪽에 내용 하나가 더 있는데 보시면 평행한 직선은 평행이라는 말은 거리가 일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헛소리를 좀 해보면은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치면 친한 친구는 이런 건 친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인생의 직선이야. 너도 네 인생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친했다가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이 친구랑 친하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긴 한데 잠언에 나왔나? Keep away.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되게 친해져요. 평생 가요. 진짜 친구들끼리. 이 일정한 거리가 누구는 100m고 누구는 1m고 이렇긴 해요. 그래서 1m면 야 너 거기 있니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행은 거리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러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싸우면서 뭔가 팽팽하니 경쟁도 되고 재밌습니다. 직선도 좀 비슷한데요. 거리가 안 변하니까 내가 이 점에 있을 때 이 거리를 계산을 하던 이 점에 있을 때 반대편 거하고 거리를 계산을 하던 거리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두 녀석이 일단 평행하다고 합시다. 평행하다고 하면은 A'분의 A가 B'분의 B가 C'분의 C와 같지 않다. 이런 내용 지난번에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업에 빠지신 분들은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보시면 볼만합니다. 화면 하나 가득 저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클까 하는 선생이 나와서 겁나 떠들어질 기분이 있는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좀 웃겨요. 근데 커요 사실. 인정. 저는 스스로 위로를 삼기로는 얼굴이 커요, 머리통이 커요, 뇌도 크겠지. 그리고 이제 위로는 하는데 다 큽니다. 눈 맞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무 점이나 쉬운 점. 아무 점이나 좀 계산하기 편안한 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채택을 하세요. 고르세요. 골라서 그 점에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버려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하나의 꿀팁인데 뭐가 꿀팁이냐면 직선 단원에서도 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삼각형이 등장한다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1대 루트 3대 2라든가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라던가 이런 비율을 갖고 있는 이런 삼각형들, 특수한 각을 갖는 삼각형을 잘 눈여겨보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잘 이런 게 눈여겨 보이면 수능 문제의 형태를 되게 잘 풀게 돼 있어요. 난이도 높은 문제도 금방 해결하게 돼 있고 그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직선 단원에서 더 외울 공식은 사실은 이제 하나 정도 내용 설명이 남았어요. 이거는 앞에 게 다 정리가 되면 나중에 하는 내용인데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맞겠죠? 제가 스킵하고 넘어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직선이 일단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제 K자를 하나 달아주면 이렇게 썼지만 이때다 번역해서 한번 연습장에 한번 써볼까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 L2, 여기 L1이에요.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를 이제 공통수학 1을 하신 분이라면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K에 관계없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항등식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K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가 있다면 그럼 정말 좋죠. 그런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은 그냥 어떤 식이 되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L1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뭐예요? L1과 L2의 교점이죠. L1과 L2를 연립한 거죠. 연립하면은 이제 둘 다 만족하는 x,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교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0되게 만들고 이게 0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버립니다. 맞죠? 거기까지? 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나요? 뜬금없이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뜬금없긴 한데 항등식 단원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얘를 이제 항등식 단원 입장에서 보면은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점이니까 그 점을 집어넣으면 다 성립을 하는데 알고 보면 얘를 살짝 좀 집착해서 바꾸면 ka 더하기 a 프라임의 x kb 더하기 b 프라임의 y 전개를 하면 kc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런 식의 형식이 되죠. 다시 묶으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뭐예요? 네모 x 세모 y 별딱지는 0 뭐 이렇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죠. 뭐예요?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쟤는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 애인데 이 직선 형태를 띠고 있긴 한데 교점을 딱 집어넣으면은 늘 0이 돼. 0k 더하기 0, k에 관계없이 딱 성립해버려. 즉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 여기에다가 교점을 넣어버리면 L1, L2 교점 100%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무조건 성립해버리는 거죠. 집어넣는데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는 뭐야? 직선 스타일인데 이 교점을 딱 넣는데 오! 딱 성립해버려. 그 얘기는 이 점을 얘는 꼭 지나야 되는 거야. 지난다는 거지. 집어넣는데 성립하는 건 그 점을 지나는 거거든. 그런 뜻입니다. 뜻 자체가 그런 뜻인 거야. 그럼 K는 뭐하러 있나요? 이걸 이제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한번 볼까?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K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명히 이거는 전개하면은 값이 다 달라지죠. K가 뭐 항상 뭐 얘가 항상 0이라고 아니지 몰라. K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K에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거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원방값 또 나와요. K가 뭐냐에 따라 K에 따라 다양한 직선 만들어지는 거죠. K가 누구냐에 따라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K가 1이면 예를 들어서 K에다 2 넣었더니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K에다 3을 넣었더니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K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직선들을 만들어지지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X에다 P, Q 그럼 얘가 탁 0이 되고 또 여기도 P, Q 이런 걸 넣으면 탁 0이 되고 그러면 K가 뭐가 될 건가요? 무조건 P, Q 즉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게끔 하는 애는 요 전체 식에다가 넣으면 언제나 성립하죠. 그걸 말을 바꿔치기해서 생각을 하면 야 정말 많은 직선이다. 두 직선의 교점을 PQ라고 하면은 P, Q를 지나는 직선을 여기다 K를 달아주면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걔네들은 몽땅 다 P, Q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야. 뒤에 풀다 보면 나와.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랑 이거의 교점은 지난데 그럼 교점 찾아야지. 자, 방법 1.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교점 찾아야지.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다고 치죠.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죠. 직접 교점을 찾아야 되는 아이디어고. 이러면은 연립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계산을 하면은 계산도 뭐 나쁘진 않아요. 계산도 1,1을 지나나요? 뭘 지나냐? 연립하면 뭐 나오겠죠. 숫자는 좀 더럽네요. 그래서 직접 교점을 구하고 5,3하고 그 교점하고 점 두 개가 나오니까 그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아예 찾아버리면 기울기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난 교점은 뭐 지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점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제네럴한 K 값이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은 제네럴하게 그냥 K를 달아주고 어느 쪽에다 달아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쓰시면은 무조건 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고 교점이 여기 대입되면 얘도 0이 되고 0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 교점 지나는 직선의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야 라고 이제 이렇게 탁 쓰고 근데 얘가 덩달아 되게 다양한데 K 값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누구까지 지난대? 5,3까지 지난대.
5,3을 딱 집어넣어주고 정리를 하면 K가 나오죠. 그때 K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미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두 녀석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미 교점 지나는 애로 설정이 돼버렸으니까 교점은 당연히 지나고 거기에 5,3까지 덩달아 지나야 되니까 직접 5,3을 대입을 해서 K는 10분의 마3이구나. 5,3까지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마3입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교점도 당연히 지나고 5,3도 당연히 지나요. 왜? 교점을 넣으면 이건 0될 거고 0될 거고 5,3도 집어넣으면 0 되는 걸로 여기 맞춰놨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에이 숫자가 더러운데요? 바꾸면 되지 이렇게 10을 곱해서 좀 더러우면 정리하면 답이에요. 위에 거랑 같은 답이 나와요. 조금 고급지긴 해요. 지금 여러분들 선행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급지긴 한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직선 단원의 내용 설명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대표 문제를 제가 좀 던져서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한번 어떻게 좀 푸는 게 좋은가, 학교의 출제는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책도 복사를 했으니까 복사한 책 가지고 손으로 직접 풀어봐 가면서 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쉬게